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문제라는 파일을 가지고 오세요. 자, 엑셀 문제라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파일도 열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첨부 파일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데이터 파일을 내 이름으로 저장해서 처리사항대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답안 문서의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엑셀 기능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자료들을 처리사항대로 답안 문서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보기를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트 이외에 다른 시트에 내용을 입력했을 경우, 다른 시트가 만들어졌을 경우, 그럴 경우는 감점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답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지정한 셀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임의의 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도 감점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이 중복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감점 요인이 되고요.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사항들은 기본 설정 값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첨부 파일에 대한 버튼이 없기 때문에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데이터라는 파일로 문제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 파일을 열어봅시다. 자, 저는 엑셀의 데이터 파일을 열어줄게요. 자, 이렇게 요 데이터예요. 좀 정렬을 좀 해볼게요. 파일을 이렇게 내려서 좀 정리를 좀 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입력될 데이터 파일을 좀 살펴볼게요. 호텔업 현황이라는 첫 번째 시트에 값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옆에도 뭔가 있죠? 그 다음에 목표값과 시나리오라는 또 시트가 있어요. 총 시트가 3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맞다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요. 왼쪽에 있는 내용이 보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처리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 부분 있죠. 자,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을 할 거예요. 되셨나요? 자, 어차피 보기 부분은 결과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처리사항 형태로 이렇게 좀 내용을 나타내 줄게요. 되셨죠? 자, 조금 전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 처리사항 부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입력과 수식 작성하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4번까지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1번이 몇 점이고 2번이 몇 점인지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봐주세요. 3번과 4번이 45점씩이죠. 3번과 4번이 이제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수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 부분이 초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함수를 못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이런 서식 지정 부분에서도 어떤 좀 해당하는 부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4번의 수식을 잘 좀 보시고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우리는 일단 1번, 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이죠. F3번 셀의 평균과 차, G3번 셀의 연산, G2번 셀에 괄호하시고 단위 땡땡 100만 원 괄호 닫고를 입력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G2번 셀은 가로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F3번 셀에 여기죠. F3번 셀 입력할까요? 평균과 차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G3번 셀에 연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바로 위 G2번 셀에 괄호하시고 단위 땡땡 1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G2번 셀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정렬로 해줄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요. 자, 되셨으면 1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해당하는 위치를 선택하셔서 쓰셔야 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G2번 셀은 가로 오른쪽 맞춤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가로의 맞춤 상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1번 셀에 제목을 입력할게요. 지역별 호텔업 현황으로 입력하시오. 입력해 볼까요? 지역별 호텔업 현황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엔터 치시면 커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요 까만색 부분을 셀 포인터라고 해요. 셀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괄호 1번 A1번부터 G1번 셀 블럭 잡아볼까요? 요까지죠. A1번부터 G1번 셀까지를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할게요. 자,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은 요거예요. 요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전체 셀 병합, 셀 병합, 셀 분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글꼴은 굴림체, 굴림체. 아이고, 굴림체. 그 다음, 크기는 15포인트 적을게요. 15 엔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할게요. 굵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자, 요까지 우리 1번과 2번 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함수 부분입니다. 자, 함수 부분은 우리 조금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형태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함수를 바로 지금 하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함수에 대한 정리 부분을 좀 열어볼게요. 제가 함수 정리라는 파일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자, 그 파일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들이 여기 나와 있는 average라는 함수와 roundup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해당하는 함수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함수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함수 부분을 좀 열어줍니다. 자, 함수 정리 파일을 열어주세요. 저는 이미 이렇게 열어놨어요. 자, 전체적으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열어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잠깐 저장해 둘까요? 자, 문제는 그냥 놔두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데이터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내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저는 오미란입니다. 내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파일은 기존의 데이터 파일은 남겨주시고요.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와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부분 입력했던 것과 제목 입력했던 것까지 1번, 2번은 모두 했죠. 자, 이 부분 놔둬주시고요. 우리는 함수 정리 파일을 좀 열어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이 테스트의 시험 소개를 했을 때 첫 번째 강의 들으셨을 때 보시면 엑셀에서 사용되는 함수의 출제 기준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출제 기준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제가 함수별로 모아서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이 함수들은 실제 투데이 함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면 수식에서 함수에서 날짜 시간 함수에서 일일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함수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만 제가 추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날짜 시간 함수 중에서 today라는 함수입니다. 이 today와 now라는 함수는 인수가 없어요. 자, 일단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지금처럼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단어들을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 today라는 함수를 입력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 주겠다 하고
미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놓은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식을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 함수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계산을 하기 위한 어떤 함수들을 추출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원래의 뜻 있죠. 지금 보시면 year, today, now, time, hour, minutes, second 이런 부분 전부 다 연월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year, month, day, time 시간이고요. hour, minutes, second도 마찬가지 10분 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해당하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셨죠? today는 오늘 날짜를 나타내는 거고요. now는 지금이란 뜻이죠. 현재의 날짜와 시간까지 나타내주는 게 now 함수입니다. date는 연, 월, 일을 이용해서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year은 어떤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month는 월만 추출해주는 함수고요. day는 일을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자, time은 아까 date와 마찬가지 10분 초를 이용해서 시간을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hour은 그런 시간을 그 10분 초 중에 시간만 구해주는 함수. minutes는 분만 구해주는 함수. second는 초만 구해주는 함수. weekday는 어떤 날짜의 요일에 대한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제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뒷부분에 직접 한번 함수를 활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반드시 는을 먼저 적어야 해요. 는 하고 먼저 적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함수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today 함수를 해볼게요. to day 하시면 아래쪽에 보세요. t만 적어도 t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아래쪽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 글자 o를 적게 되면 to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쭉 나타내줘요. 자, 나타냈더니 today 하나밖에 없죠. 자, 요 today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직접 다 적으셔도 되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했더니 괄호가 열리죠. 함수에서는 반드시 는 하시고 먼저 는이 앞에 와야 합니다. 그 다음 함수 이름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엔 괄호가 오셔야 돼요. 되셨죠? 는 함수명 괄호 이게 함수의 법칙입니다. 되셨나요? 는 함수명 괄호 되셨죠? 자, 그러면 괄호 안에 뭔가 내가 나타내야 되는 값들이 있겠죠. 뭐 합계를 나타내야 되면 뭘 합계할까요? 그 값들.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면 어떤 날짜의 시간을 나타낼까요? 어떤 날짜의 연도를 나타낼까요? 뭐 그런 값들을 인수라고 합니다. 함수 안에서 내가 계산될 자료로 사용돼야 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런 값들을 인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today는 그런 인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오늘 날짜를 뭘 입력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날짜는 인수가 없습니다. 그냥 괄호를 닫으시고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오늘의 날짜가 나타나게 됩니다.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타내줘요. 얘도 인수가 없습니다. 는 하시고 now라고 적어주시고요. 괄호를 직접 열으셔도 돼요. 열고 닫고 엔터 해주시면 자, 이렇게 샵으로 표현되는 것은 현재 D열의 셀이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날짜 시간보다 셀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D열을 늘려줄게요. D와 E 사이의 열을 이렇게 늘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현재 날짜 today입니다. 자,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로 가게 되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해당하는 함수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데이트 한번 구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date 자, 마찬가지 괄호 직접 하셔도 되고 밑에 데이트를 더블 클릭해 주셔도 돼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괄호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트에 대한 함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면서 아래쪽에 데이트는 어떤 인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year, month, day를 심표를 찍어서 표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year,
쉼표, month, 쉼표, day. 이렇게. 자, 그럼 우리 2월에 해당하는 값 한번 나타내 볼게요. 1981년. 그리고 쉼표를 딱 찍어주시면 2월에서 month로 굵은 글자가 딱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2월은 다 입력했고, 그 다음 month를 입력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몇 월? 12월. 또 쉼표를 한번 딱 찍어볼까요? 자, 그럼 며칠? 9일. 이렇게. 되셨죠? 연, 월, 일을 입력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내가 입력한 연, 월, 일을 이용해서 연, 월, 일의 형식의 날짜를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아래쪽에 year 한번 적어볼게요. 는 하시고 year, year 마찬가지 괄호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시리얼 넘버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완벽하게 함수를 다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뜻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아까처럼 year, month, day 하면 아, 이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지금처럼 시리얼 넘버, 뭔 넘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위쪽에 fx 보이시죠? 요까지 괄호까지 해두시고요. 위쪽에서 f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year이라는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나타났어요. 괄호를 여셔야지만 이 인수가 나오게 됩니다. 괄호를 열지 않으면 함수가 더 있는지 어떤 함수를 할지 얘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수의 인수, 이 마법사 창을 띄워주지 않아요. 되셨죠? 자, 괄호까지 하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 창을 딱 띄우게 되면 시리얼 넘버가 뭔지 아래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 사용하는 날짜, 시간, 형식의 수를 여기다가 나타내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일정한 연도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연도가 들어있는 날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위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 연도가 있죠. 우리는 첫 번째 숫자의 today 함수를 딱 눌러볼게요. 얘를 선택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얘에 해당하는 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되셨죠?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month 괄호 하시고 똑같이 시리얼 넘버죠. fx 눌러서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누르시고 괄호 닫으셔도 돼요. 자, 엔터 하시면 12월 데이도 구해볼게요. day 괄호 하시고 클릭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9일 몇 년 몇 월 며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year, month, day. 자, 그리고 시간도 한번 구해볼까요? time. 자, 괄호 했더니 여기는 아래쪽에 지금 다 나와 있죠. hour, minutes, second를 이용해서 시간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 fx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fx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hour, minutes, second.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다시는 time 괄호 하시면 hour, 쉼표, minutes, 쉼표, second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쉼표를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fx를 딱 열어보시면 쉼표 대신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하는 시간 한번 적어볼게요. 1시, 10분, 15초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1시, 쉼표, 10분, 쉼표, 15초 이렇게 네모안의 칸을 적게 되면 자동으로 쉼표가 딱딱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일일이 적으실 때는 쉼표를 직접 찍어 주셔야 되고요. 아까처럼 함수 마법사 창에서 이용하실 경우에는 알아서 쉼표를 찍어줘요. 그리고 닫히는 괄호도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마법사 창을 쓸 때는 쉼표와 괄호를 알아서 해주더라. 자, 그런데 요거는 함수가 하나일 경우 해주는 거고요. 함수가 지금 우리 문제를 잠깐 다시 한번 봐보시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average와 round업, average, choose, len, max, sum 이걸 다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한두 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일이 함수창을 여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개 할 때는 열어서 아, 그렇구나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일일이 여러 개의 함수창을 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는 하시고 our 구했으면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시고요. 괄호하시고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아래쪽에서 보시고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날짜의 시간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마법사 창을 열 때는 내가 정말 이 함수를 전혀 몰라서 열어주는 것 이외에는 안 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마법사 창을 열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자, 그리고 함수를 하다 보면 주가 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 주의 함수는 함수 마법사 창을 열어주시고 보조로 들어가는 함수들은 안에서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주고 뭐가 보조인지를 내가 문제를 보고 딱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 정도까지 되시려면 여러 번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분해에 해당하는 미니차 함수도 해볼게요. minute 괄호하시고 마찬가지 타임에 해당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엔터 해볼게요. 1시 10분. 초도 한번 구해볼까요? second, cond 괄호하시고요. 해당하는 값 클릭 괄호 닫고 엔터. 1시 10분 15초. 요 시간에 따라서 10분초를 구해준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윗데이 함수 weekday. 자, 얘는 요일 번호를 나타내 주는 건데 요거는 함수 마법사 창을 한번 좀 열어볼게요. 자, 요일 번호를 나타내는 형식이 있어요. 요일 번호를 나타내 주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해당하는 숫자가 무슨 요일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일단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today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숫자가 2가 나왔습니다. 이 2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리턴 타입을 한번 볼게요.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리턴 타입은 결과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고 1, 2 또는 3입니다. 일요일을 1부터 시작해주는 1, 월, 화, 수, 목, 금, 토 형태로 나타내주는 유형이 1번 유형이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1 유형으로 나타내주는 게 2번 유형이에요. 자, 그런데 월요일을 0번부터 시작해주는 유형이 3의 유형입니다. 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1번의 유형이 돼요. 그래서 1, 월, 2가 됐다는 것은 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1을 직접 쓰셔도 1번에 해당하는 유형, 1, 월, 화, 수, 목에 해당하는 번호를 붙여주고요. 2를 적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해당하는 번호를 붙여주고요. 3을 적게 되면 월요일이 0번부터 시작하는 유형의 숫자를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요일을 구분을 해줍니다. 평소는 보통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1, 월, 화, 수, 목, 금, 토 형태로 번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2번이라는 뜻은 월요일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여러분이 하실 때쯤 되면 날짜가 다를 거예요.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찍은 날짜와 여러분들이 듣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되셨죠? 왜 이게 안 바뀌나요? 당연히 안 바뀌죠.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죠? 자,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 다음 해당하는 함수들을 쭉 해봤습니다. 자, 여러 번 연습하셔서 내 걸로 만들 때까지 두세 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수학 삼각함수입니다. 자,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함수들을 어떻게 다 외워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문제 보시면 무슨 함수를 쓰세요, 무슨 함수를 쓰세요 라고 모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럼 잘 모르시면 아까처럼 함수 마법사 창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우리는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에 해당하는 수학 삼각함수를 좀 나타내 볼게요. 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뭐 거의 9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랫부분은 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라운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날짜 시간 함수는 어떤 날짜가 표현되는 시험에서는 날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해당하는 문제처럼 날짜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죠. 얘는 지금 보시면 매출액과 수입, 수출, 뭐 인건비, 뭐 이런 비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날짜가 나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거의 날짜 시간 함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문제 자체가 어떤 시간과 관계되는, 날짜와 관계되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월급을 계산한다든지, 날짜에 따라서 맞는 무슨 뭐 운송비를 계산한다든지, 시간에 따라서 뭐 1시간 가는데 1,000원이 소비된다. 이러면 날짜 시간 함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 내용이 아니면 날짜 시간 함수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날짜 시간 함수는 나오면 왕창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면 거의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수학 삼각 함수는 라운드는 거의 100% 90%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뭘 해도 반올림은 항상 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좀 봐주시고요. 아랫부분은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부분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버림입니다. 자, 라운드엔 올림이라고 하는, 반올림이라고 했는데, 우리 반올림을 하기 위한 숫자를 먼저 좀 기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7, 8, 9, 4, 5, 6, 789, 456 이런 숫자가 있다고 봐줄까요? 자, 지금 소수점을 조금 칸을 늘려서 소수점이 다 나타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하는 숫자를 읽어보시면 789,456.7895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숫자를 먼저 반올림 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라운드 괄호 하시고요. 해당하는 넘버와 넘버에 대한 디지트가 있어요. 자릿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까요? 반올림한 자릿수를 어떤 자리까지 나타내 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자, 나는 요 숫자를 반올림 할게요. 쉼표 찍고, 자, 자릿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낼게요. 1.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숫자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낼 거예요. 괄호 닫으시고 엔터 이렇게. 자, 해당하는 숫자를 사용하실 때는 그 셀을 클릭하시면 그 셀에 해당하는 숫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날짜 시간 함수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해당하는 셀을 참조할 때는 클릭해서 참조한 거 보이시죠? 자, 이것을 셀을 참조한다 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 우리 라운드도 해당하는 셀을 클릭해서 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라운드.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 데는 라운드 업을 해볼 겁니다. 자, 했더니 지금 반올림이 돼서 0.8이 됐죠. 되셨나요? 자, 이번에도 반올림을 해볼게요. 올림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올림은 하나마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 한번 올려볼까요? 는 라운드 업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넘버는 똑같이 이 넘버입니다. 그리고 소수 자리는 두 자리까지 표현해 볼게요. 소수 아래 두 자리. 요렇게요. 엔터. 했더니 요것도 좀 늘려주셔야 보입니다. 자, 7, 9까지. 7, 9는 7, 8 아래쪽에서 반올림해서 7, 9가 되는 거죠. 되셨죠?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 버림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소수 아랫부분을 다 버리고 그 윗부분도 한번 버려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운드를 쓸 때는 소수 아랫부분을 자르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금액일 때 소수점 아랫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통 10원, 100원, 1000원 이런 순서대로 사용을 하지 원 단위, 그 밑에 단위까지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원 단위까지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지금 이 값이 78만 9,456원이라고 생각하면 400원까지만 나타내세요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수 위쪽으로 잘라야 되겠죠. 소수 아래쪽으로 자를 때는 1, 첫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쓰는데 소수 위쪽으로 자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잘라줍니다. 자,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 해볼게요. 자,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숫자에 소수 자리 위로 자를 겁니다. 100원 단위로요. 400원이 되도록. 그러면 지금 공을 만들어야 되는 게 두 자리죠. 10단위, 1단위도 공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10단위도 공으로 만들어야 돼요. 100단위부터 사용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이 두 개가 공으로 변하죠. 두 단위가. 그래서 쉼표 찍으시고 자릿수를 마이너스, 소수 윗자리로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두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400원 단위로 버림이 됐죠. 5가 돼 있으니까 반올림이 되면 500원이 되겠죠. 근데 400원으로 이렇게 버려주는 겁니다. 78만 9,400원. 자, 소수 윗단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단위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 되셨죠? 계산한 결과를 소수 윗단위로 올려주는 부분.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문제에서도 라운드업을 사용하는데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소수 위로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엔 소수 아래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인트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관로하시고 얘는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 버려요. 싹 버려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똑같이 트렁크도 소수 아래를 버려주는 역할인데 얘는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해요. 자, 트렁크 하시고 관로하시면 얘는 쉼표 찍으시면 소수 자릿수를 구합니다. 1개 해주시면 마찬가지. 아이고 잠시만요. TRUNC가 빠졌네요.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다시 TRUNC 관로하시고 넘버와 똑같죠. 자, 얘는 그냥 버림만 하는 그런 역할의 탐수입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이나 트렁크나 똑같습니다. 자, 인트는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고요. 근데 아래쪽은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 MOD, 나머지를 구해볼게요. 자, 이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얼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MOD 함수 한번 볼게요. MOD 관로하시고요. 자, 일단 fx 한번 열어볼까요? 숫자를 선택해도 되는데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남을까요? 그 말입니다. 해당하는 숫자를 얼마의 값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예요. 자, 그럼 1이 남겠죠. 자, 만약에 이 수를 5개씩 나눠볼게요. 자,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MOD 관로하시고 해당하는 수를 쉼표 뒤의 값으로 나눌 겁니다. 관로 닫고 엔터 하시면 3개가 남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나누게 되면 몇 개가 남을까요? 그런 내용을 해주는 게 MOD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절대값입니다. 마이너스 1, 2, 3이라는 값을 플러스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자, 는 하시고 ABS 관로하시고 해당하는 숫자 클릭, 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이 값을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는 절대화시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서브 프로덕트,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곱하기 함, 프로덕트가 곱하기입니다. 곱이에요. 곱한 값들의 합계를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값들이 뒤에다가 좀 나열을 해볼게요. 1, 2, 3, 4, 5, 6.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들을 곱한 다음에 합계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4 곱하기 1 곱하기 4는 얼마? 2 곱하기 5는 10. 3 곱하기 6은 18.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하면 이게 썸 프로덕트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썸 프로덕트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배열 두 개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배열은 1, 2, 3 배열. 쉼표 찍고 두 번째 배열은 4, 5, 6 배열. 배열이 더 있으면 더 쉼표 찍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해당하는 값을 곱해서 자, 여기서 fx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요거 곱하기 요거 값, 요거 곱하기 요거 값, 요거 곱하기 요거 값 다 더하면 30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4일은 4, 5, 2, 10, 6, 3, 18, 4, 10, 18 다 더하면 30이다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요게 썸 프로덕트입니다. 자, 배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이는 원주율을 나타내요. 원주율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파이도 인수가 없습니다. 그냥 pi 하시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인수가 없어도 괄호는 꼭 하셔야 돼요. 하시면 원주율을 그냥 구해줍니다. 자, 그 다음 제곱. 파워라는 함수는 해당하는 수를 얼만큼 제곱할 것인가 이거예요. 자, 열어볼게요. 만약에 숫자가 10이다. 그거를 세제곱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10을 세제곱하세요. 그러면 1000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만약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는 파워 fx 자, 해당하는 5를 그냥 제곱만 해볼까요? 제곱 2배로 제곱하세요. 그러면 25 이렇게 파워는 몇 제곱 해줄지 제곱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되셨죠? 자, 수학 삼각함수에 대한 라운드 부분 인트, 모드, 트렁크, abs, 썸 프로덕트, 파이 그리고 파워까지 쭉 우리 날짜 시간 함수와 수학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해봤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뒤쪽에 통계, 참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함수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이 부분 다 하셔야 쭉 다시 문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당분간은 요거 정리 좀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